원래의 문구는 특별한 모양의 코 성형이었습니다. 특별한 모양이 특별한 기술로 둔갑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사를 가장한 광고는 적발하기도 어렵고 적발된다 해도 기자가 직접 취재한 거라고 해당 병원과 입만 맞추면 그뿐입니다. 이 광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취재한 기사다 이렇게 와버리면 저희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내용은 뻔히 기사는 아니고 광고인데. 광고는 특성상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한다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치더라도 저렇게 기사를 가장한 광고는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강영섭 기자. 물론 소비자들이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수술 자체의 안전성이 검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료 당국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단할 근거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시술은 아닌지, 또 수술할 의사가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 이를 일반인들이 사전에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피부 고민 해결사. 케이블 TV의 기적의 시술로 선전됐던 페놀 박피술. 먼저 와, 신부 피부 재생술. 정말 마술 같아요. 놀랐습니다. 이 피부 나이가 진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현재 의학국가서에 나와 있는 페놀 박피술의 방법은 10여 가지입니다. 페놀에 섞는 약품의 종류와 배합 비율에 따른 것인데 인종과 지역, 사람마다 피부 특성이 달라 규격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사람한테는 뭘 어떻게 하고 어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양은 몇 %가 좋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문제가 됐던 병원의 원장은 자신이 만든 약물이 세계적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학계에서는 안정성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술이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할만하다 했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 했겠죠. 무슨 일을 기간에 왜 안 하겠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보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거였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시술하고 있는 실을 이용한 얼굴주름 성형술. 수술이 필요 없고 또 시술 뒤 곧바로 일상생활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이라고 여러 잡지의 광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의사들 사이에서는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회 같은 데서 우리가 모임을 같이 해보면은 대체로 이거는 그냥 조금 일시적인 효과지 그렇게 크게 오래가면 효과가 아니다. 이거는 일단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피부나 성형시술에서 신기술이다 또는 최신 치료법이라고 소개되는 건 기존 방법에서 약품을 바꾸거나 기기를 새로 들여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용 성형 분야에서 의료 당국이 인정하는 신의료 기술은 없습니다. 이게 미용 방법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치료하는 행위 방법을 거의 같이 병행돼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미용 목적을 한다 해가지고 기존 치료 방법의 어떤 그 기술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곧 신기술이라는 표현이 대부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신기술뿐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특이한 그 명칭을 갖다 붙입니다. 자기들만 사용하는 공인된 용어가 아닌 그런 명칭을 갖다 붙이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신네가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를 제시하라. 우리 근거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술의 효과와 안정성은 어떻게 검증하는 걸까? 안전한 시술로 평가받기 위해선 해당 학회에 발표되고 동료 의사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선 많은 의사들이 하는 시술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하는 시술이 가장 안전한 시술. 당연하죠. 이 시술이 다른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시술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억지로 찾아가서 그 특정 의사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는 일부 병원들이 페놀 박피술처럼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경우인데 환자들은 이를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정말 이렇게 들이량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의학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청문회를 운영을 해서
학회나 또는 권위자와 그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가 직접 맞닥뜨려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시술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면허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또한 숙련되지 않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시술을 막기 위해서 소비자단체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의 과거 판결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이력 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의 과거 10년 경력까지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의료사고 몇 번 일으켰는지까지도 다 이력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의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화려한 경력, 좋은 경력 부분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좀 이력, 숨기고 싶은 이력 같은 거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강영섭 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가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분쟁만 마무리되면 병원의 이름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병원을 옮겨서 개업해서 시술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병원 중 한 곳은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데도 병원 이름을 바꿔 여전히 환자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많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성형 사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형에 대해 더욱 관대해지고 개방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자신의 경력을 속이거나 수술의 효과를 과장하고 위험성을 숨기는 일들이 벌어져선 안 될 겁니다. 사실과 다른 광고와 정보들이 각종 매체에 넘쳐나고 있는데도 의료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